물감 같은 경우도 아마 뭔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고체 물감, 그리고 이런 고체 물감 팔레트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했었던 이런 팔레트도 있었어요. 근데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아이템은 무엇이냐라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입시부터 오랫동안 이런 팔레트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 입문자분들, 처음에 재료를 사셔야 할 분들이 이거를 접하시기에는 팔레트부터 물감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있으시면은 새로 사실 필요 없이 그걸로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실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입문자분들에게 낱개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일일 거예요. 왜냐면은 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사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색이 있고 어떤 색이 써보고 싶고 어떤 색이 필요하고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낱개로 사는 것들이 괜찮지만, 입문자분들에게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적합하지 않죠. 결국 남은 거는 이런 고체 물감 팔레트예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색을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확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고체 팔레트 중에서도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해요. 완전 좋은 브랜드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한 것들도 있고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럴 경우 입문자분들이 쓰실 때는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저렴한 것들로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써보시는 분들은 너무 비싼 것들을 써보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가격대의 것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이 재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탐색을 해보시고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고체 팔레트에는 또 좋은 점이 이런 붓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붓들이 있어서 붓을 어떻게 사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줍니다. 저는 이런 팔레트를 사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또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붓 말고 다른 붓들도 사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펜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해요. 얇으면 얇을수록 얇은 면을 칠할 수 있고, 두꺼워질수록 더 칠할 수 있는 면이나 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그 중에서 무엇을 또 사야 하냐, 이런 종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은 종이일수록 작은 붓들이 맞고, 큰 종이가 있을수록 큰 면을 쓰고 싶을 때 큰 붓을 쓰면 된다, 그런 거예요. 브랜드들에 비해선 저가인 브랜드들에서도 붓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붓 같은 경우는 한국화 붓이거든요. 이 붓은 디자인 붓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붓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왜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동양화 붓이고 디자인 붓이긴 하지만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쓰셔도 됩니다. 다만 빨리 붓들이 상하는 게 싫으면은 아크릴 붓 같은 걸로나 뭐
이런 붓들이 굳을 수 있는 미디엄을 쓰실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종이. 종이도 굉장히 다양한 종이들이 있죠. 이렇게 작은 면을 그릴 수 있는 종이, 그리고 색이 다른 종이, 그리고 이런 우들투들한 면인 종이, 그리고 그것보다는 큰 면을 가지고 있는 종이,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리건 어디건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 그리고 큰 종이. 입문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얘도 뭐 그렇게 큰 종이는 아니고 한 A4 정도 크기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쓰던 4절, 8절, 뭐 크게는 2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입문자들이 쓰시기에는 너무 큰 종이는 큰 부담이 되어요. 뭐 아니면 그런 걸 이미 사셨다 그러면은 그걸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뭐 제일 크게는 A4, 그 이하의 것들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작게 빨리 그릴 수 있고 종이가 크지 않으면은 부담이 좀 적게 되어서 빨리빨리 그리고 연습해보기도 좋고, 큰 종이에 비해서 밀도를 빨리 채울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문자들은 웬만하면 좀 작은 크기의 종이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종이, 이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리 같은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페나나 뭐 연필화 같은 걸 쓸 때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쓰셔도 돼요. 색연필을 쓰셔도 되고 사인펜을 쓰셔도 되고. 채색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일단 펜이나 색연필, 크레파스 뭐 이런 재료들을 쓸 거다 할 경우에는 이런 주변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지, 아니면은 펜이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종이들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채색을 할 경우 얘가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종이가 얇아서 뒤로 번지거든요. 채색을 하실 때는 이런 종이보단 이런 종이들이 적합해져요. 이 종이는 저 종이에 비해서 굵기가 꽤 굵은 편이거든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지만 얘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두꺼워서 그 팔락거리는 게 더 적죠. 그리고 이 종이는 이거에 비해서 더 두꺼워요. 종이가 굵을수록 더 채색에는 좋아요. 색이 번지지도 않고 종이가 색을 이상하게 먹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닦아내는 대로 종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채화 전용 종이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시기에는 이런 종이는 아마 좀 가격이 부담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재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